홍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올해 네. 자리 비워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임지웅 아나운서한테 너무 잘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최근 지역에서 의미 있는 책 하나가 출간이 됐어요. 책 제목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얘기하면서 이주민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이야기. 어떤 책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창원시에 살거나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16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작년에 그 여고생들이 쓴 책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 프로젝트 아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독립운동가 김명시 장군이잖아요. 네네네. 그 프로젝트를 했던 그 꿈꾸는 산호자금도서관의 윤은주 관장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또 이 프로젝트 또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요?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게 1971년도에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다문화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때 이름이 모자이크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나 이런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훨씬 좀 덜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71년도의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어떤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건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에 경남대 간호학과 그리고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주 여성 16명 그리고 그들을 1대1로 취재할 학생 16명을 선발해가지고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사업 설명 강의는 저도 한 강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뷰하고 원고 작성하고 편집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고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인터뷰를, 이제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의 인터뷰로 끝난 게 아니네요. 네네네. 그래서 편집 디자인까지 다 맞춰서 결과물이 이번에 올해 초에 나온 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책이 나오는데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창원시의 양성평등기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윤은주 관장의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지역 대학교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친 결과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셔서 말인데 네네. 올해 그 도 예산에 한 푼도 배정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그 기금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기금이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산은 창원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래요. 예. 도 차원이냐 시 차원이냐 좀 다르거든요. 시에서도 다 양성평등기금을 이제 조성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위 기관이 경남도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요. 예,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윤은주 관장이 했던 김명시 장군 프로젝트나 이주 여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획력도 있고 지역사회에 의미도 있는 그런 콘텐츠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이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기획이 되고 또 결과물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도에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게 좀 어떻게 될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16명의 이주 여성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각각 주로 어떤 나라에서 넘어온 분들이세요? 제가 다 따져보니까 총 7개 나라더라고요. 네, 읊어드리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7개 국가고 일본 분도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예. 중국 3분, 인도네시아도 꽤 많습니다. 한 3분, 4분 정도 되시고 몽골도 한 2분 정도 되시고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에 좀 집중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우즈베키스탄은 또 우리 또 중앙아시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또 보는 게 맞겠죠.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을 제외하면 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나라도 출신들이 많다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한 10년 뒤 이 프로젝트를 하면 나라 구성도 꽤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또 흐르면. 예, 뭐 유럽 국가도 있지 않을까, 또 아프리카 쪽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아직 책 표지만 보고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 예, 기사 내용으로 좀 짐작을 해보면 그 자기 고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결혼 풍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한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 왜 한국이었는가? 그리고 창원이라는 도시 또 이렇게 정착하게 된 이 배경. 네. 그리고 그 도시에 적응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았겠어요. 적응하면서 네네.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 허경임 씨라고 그 인도네시아 출신의 비타 윈다리 쿠스마 씨를 인터뷰한 분이 그 에필로그에 글 쓴 게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그녀를 더 이상 외국인이라거나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그녀는 그저 세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인 늦깎이 대학생이고 우리 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일하는 직장인이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분의 소감이 이 프로젝트라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주이다 보니까 좀 다른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외모도 다르고 말씨도 그렇죠. 다르고. 근데 그 다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분도 같은 생활인으로서 우리와 같이 공유하는 어떤 경험들, 정서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그분들도 우리 이웃이다,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주민 얘기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증가한다는 뉴스 많이 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에 딱 접목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외국인,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시선이 여전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가 그런 차별적인 시각들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확대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사실 정서적으로 따져보고 들어가 보면 내부에서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불안감이 큰 어떤 역할인데, 예. 저는 이제 크게 두 사건이 좀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로 이렇게 우리 구출해서 온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철수할 때. 예, 그때 한 200명, 300명 정도 왔었죠. 근데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이 특별 기여자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이 되게 호의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되게 뭐 환영 프랭카드도 내고 우리 지역에 온 것에 대해서 되게 박수를 쳐주고 또 학교에도 등교하는 것도 도와주고. 근데 또 좀 완전히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그 전에 또 1년 전에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 여론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때는 엄청나게 와서 뭐 시위도 하고 물러가라도 하고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난민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그 대응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저는 그게 어떤 정보와 지식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기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소개해주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다는 것들이 알려지니까 우리가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멘의 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예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프로젝트가 저는 참 소중하다 싶은 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도시에 왔고 또 창원에서 공동체로 섞여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널리 알려지다 보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또 공동체로서 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 불안감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에는 불안감을 줄이고 차별과 혐오를 없앨 거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우리 지역사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4948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많으시다고 책 제목이 참 좋다는 문자도 주셨어요. 오늘 퀴즈 정답은 모가디슈도 아니고 스테이크도 아니고 2번 모자이크였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께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고승민님, 4588님, 9901님, 5180님, 7565님입니다.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시면 팟빵에서 라이브 경남 검색하시면 되고요.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